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복장도 안 받고 좀 옷 좀 갈아입으세요. 네. 네. 조선과 고려의 차이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려는 종교를 불교였죠. 지도 이념을 썼죠. 조선은 유교지 않나요? 근데 그게 정치 이념이 아니었어요? 정치 이념은 맞는데 종교냐는 거죠. 유교가 네. 종교는 아니죠. 종교처럼 대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백성들은 그랬던 것 같은데 사대부들은 그렇지 않았지 않았을까요? 유럽 역사를 봤을 때 종교가 영향력이 줄어든 시점이 언제였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더라고요. 르네상스 이후죠. 그때부터는 종교가 있긴 있었으나 그것이 통치 이념은 아니었거든요. 조선이 개국된 게 1393년이에요. 네. 그럼 누가 좀 더 빠르다? 괜히 국뽕 한번 가져가 보려고 조선이 했습니다. 빠르다고요? 네, 그거 좀 너무 억지네요. 억지네요. 그런 네. 생각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네. 거고, 고려 시대까지는 종교였는데 그 다음부터 넘어가는 게 유교고, 목은 이색이 나와요. 이색 선생님. 이분이 고려인인데 원나라 가서 과거 시험을 쳐서 계속 1, 2, 3등을 했던, 여러 번 칠 수 있었나 봐요. 장학 퀴즈도 아니고 매년 계속해서. 있었나 보죠. 여기서 전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려 사람들이 원나라 가서 그랬다? 고려의 왕이 부마잖아요. 그래서 자주 왔다 갔다 했다. 라는 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기도 해요. 목은 이색은 성리학을 배워서 당시에 고려에 이렇게 뿌리는 역할을 한 거죠. 네. 이게 거기서 학자였어요? 학자죠. 이분은 정치가라기보다는 학자라는 쪽이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학원도 운영을 하셨으니까. 어디서요? 고려에서. 네, 고려에서. 그쪽에 정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진 않고 학원 운영, 네. 사설 학원, 네네. 사교육, 옛날에는 다 그거였죠. 메가스터디? 네네. 메가스터디 네. 원장, 네. 손준, 네네. 네. 근데 당시에 학문을 이 정도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죠. 네. 권문세족들의 아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의 시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반골이야. 그렇죠. 당시로 보면 좌파야. 그렇다는 건 권문세족은 어차피 그들은 보수니까. 기득권 세력이니까. 있는 걸 지키면 네. 되고 그쵸. 새로운 걸 배우려는 의지는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적당히 먹고 사는 사람들 집안. 아주 잘 살지는 못해. 근데 이들이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더 올라가고 싶은데 위에 뭐가 있어. 계속 막혀. 덜어내야 될 건 쟤네들이야. 또 있지 않았을까. 뭐 나쁘게 생각한 거고요. 좋게 생각하면 우리나라 잘 돼야 돼. 이런 생각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겹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이게 여러 가지 겹칠 수밖에 없는 게 생각이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겠다. 뭔가 미래가 내가 좀 더 잘 살고 싶다가 다 있죠, 사람들이. 네. 근데 거기에 플러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철학이나 윤리나 이런 거에 대한 무언가가 섞이면 되게 복잡해지잖아요. 뭘 맞아요. 결정할 때.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안위를 가진 사람들과 그 중간에 낀 사람들은 이 생각의 레벨이 좀 달랐을 것 같다. 맞아요. 좋게만 볼 수도 없고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데 뭔가 뜻이 있었던 종교개혁. 또 마찬가지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가 있었냐면 성경을 번역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다. 네.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돼라는 생각.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이 필요한데 난 힘이 없네 그만큼. 쟤네들이 맡고 있네. 그럼 배워야지. 이런 것까지 다 겹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색 주변으로 모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색이 잘 가르친 거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이 똑똑한 건 맞겠지만. 하지만 그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쭉 나오죠. 정몽주, 정도전. 둘이 나중에 싸우지 않나요? 그렇죠. 권근. 이성계 쪽에 확 붙는 사람이에요. 중립을 지키다 쓱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사람들 이름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사람은 길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역성혁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색 제자들이 두 파로 쫙 갈려요. 정몽주파랑 정도전파 아닌가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근데 정도전파에 섰던 사람들은 내가 정도전 밑에 있었던 건 아니야 이러고 싶을 거예요. 네. 이성계파, 반이성계파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네.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개혁. 고려 내에서의 개혁이냐? 아니면 역성혁명이냐? 그런데 이 당시에 역성혁명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500년이 왕씨가 왕이었잖아. 그쵸. 왕씨니까 왕인데.
너무 당연한 거구나. 너무 당연한데 과연 그걸 바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현재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해외도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됐다고 아들 부시도 대통령이 되는 게 말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는 있죠. 인도도 그런 거 아십니까? 아버지가 수상했고 총리했다고 딸도 해. 그 아들도 해. 말이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요. 그런 거 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왠지 유전자에 대한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게 계속 보고 듣던 거가 익숙하잖아요. 그럼 익숙한 거, 뭐 생각하기 귀찮으면 익숙한 거로 가는 거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이색 제자들이 역성혁명은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백룡이 나르샤에서도 네. 왕씨는 그대로 가져가되 나라의 국호만 바꾸자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드라마에서는 픽션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모여서 지금 술 한잔하면서 토론하는 우리 지금의 모습이랑 굉장히 비슷한데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오만 안들이 있었겠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근데 이들의 문제점은 힘이 없어. 그렇죠. 권력도 없고 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먹고 살 돈 있고 책 읽을 돈 있어. 술 마실 돈 있어. 요 정도. 어디 많이 공감이 살만하긴 한데 이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서 검문세족들이 땅 많이 가져가는 거 이건 뭐 늘 그랬던 거고 그러면서 이때 많이 생기는 게 산적이다. 네. 그래서 제가 많이 추천하는 영화가 있죠. 바다로 간 산적. 거기도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 산적이 되고 해적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많았다. 일하는 것보다 산적을 하는 게 그 나라의 일당이 더 큰 거. 그럴 때 이제 더 맞아요.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은 있는 집안에 종으로 들어가고 낱말 들으면서 힘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병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기질과 상황과 그러네요. 저 같으면 이쪽을 택했을 것 같은데 중이 됐다. 중. 그냥 중이라고 할게요. 스님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고려 중이 때는 됐다. 고려 때니까. 왜 중이 됐을까? 세금을 안 내도 돼. 고려 때니까. 그러면서 도망을 치니까 세금 낼 사람이 없잖아. 네. 그럼 어떻게 된다? 나라가 또 돈이 힘들어진다.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검문세족을 쳐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절이라는 곳은 사실 비리 온상이었던 거죠. 마치 종교개혁 바로 전에 천주교가 그러했듯이. 저는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채사레 부르자 보면서. 뭐 교황이 아들이 공식적으로 있더라고요. 공공연한 사실인데 서로 말은 하지 않아. 근데 다 알고 있어. 뭐 그런 거. 심지어 차기 교황으로 점찍고 아빠 교황이 아들을 키워. 온갖 그 안에서 정치 권력 뭐 암투가 다 있고. 뭐. 네. 끝나기 전에는 저런 일이 반드시 있다. 더 답답한 장면이 나오죠. 네. 공민왕의 개혁 실패. 노국공주가 죽기 전이에요? 후예요? 바로 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노국공주가 그래요? 죽어요. 노국공주 아팠어요? 왜 갑자기? 애 낳다가. 네, 애 낳다가. 근데 그 전에 여태까지 공민왕이 아들이 없었습니다. 다 딸이었고 아들이 없어서 고민도 많았고 물론 노국공주를 되게 사랑하셨을 거예요. 근데 노국공주가 이제 또 임신했다고 하니까 기대했었겠다. 그런데 노국공주가 사람은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약했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왕가에서 이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돈이라는 사람을 써요. 신돈은 스님입니다. 뭐 꿈에서 봤다라는 뭐 썰도 있고 하는데 뭐 그건 다 빼고 누군가 한 명이 스님을 한 명 청구한 거예요. 고려 시대는 불교 국가예요. 그래서 국사라는 사람이 존재해요. 원래 국사가 있죠. 근데 국사로서 채택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이분 입장에서는 죽을 나가는 사람. 옷을 벗은 거예요. 승복을 벗고 정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물론 공민왕이 인터뷰는 한 걸로 돼 있어요. 인적성 검사 한번 보고 나를 대신할 만한지. 네. 뭐 소양이 있다. 네. 정치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것까지 확인하고. 네. 조선왕조실록에서는 공민왕이 노국공주를 잃고 상심해서 전권을 위임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렇게 봐야 되나? 나 혼자 하기 힘드니 최영이라는 무신은 있으니 문관으로서 누군가 한 명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신돈이 그 정도로 유능했어요? 소문이 파다했어요?
아니요. 배경이 있습니다. 뭐 이색 선생님도 있었고 네. 머리 좋은 분들 되게 많은데 그들은 분명히 누구랑 엮여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정치적 인맥이 아무도 없는 하지만 머리는 좋은 산에서 있다 나왔기 때문에 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네트워크가 없을 것이다. 우리 산이라는 건 조금 정정하고 갔으면 좋겠는 게 고려 시대에는 절이 산에 있지 않았어요. 조선 시대 때 도망가서 그렇게 된 거고. 그렇군요. 네. 우리 주변에 있었군요. 주변에 동네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이었기 때문에 속세의 네트워크는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해서 네. 머리 좋은 신돈을 네. 채용을 한 거죠.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 칼자를 공정하게 휘두를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신돈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신돈이 일을 잘한 건 맞나 봐요. 그러면서 권문세족들이 확 위축이 돼요. 그리고 공민왕도 철저하게 밀어줬고. 근데 이것도 사실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신돈이 공민왕 말을 듣고 인터뷰를 당했잖아요. 이제 거꾸로 인터뷰합니다. 나 끝까지 믿어줄래? 공민왕한테요? 네. 나 정치적 인맥 아무도 없어서 한 10대 명에서 나 묻으려고 하면은 너 안 속을 자신 있어? 난 인맥 하나도 없어. 나 지켜줄 사람이 정치에 아무도 없어. 누군가 정치적인 암투를 할 수 있지. 그러다 믿어줄 거야? 라고 인터뷰를 합니다. 역 인터뷰를 했는데 공민왕이 도장 꽝 찍어줬다고 하는데 그걸 알 수 없고요. 그거는 야, 똑똑한 사람이긴 하네. 빠른 속도로 개혁을 하죠. 네. 그러면서 권문세족들이 옷을 계속 벗습니다. 그렇다고 재산까지 많이 뺏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뭔가 가진 걸 하나라도 뺏기면 크죠, 그들은. 맞아요. 권력을 뺏겼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세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공민왕과 신돈이 있어요. 네. 권문세족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사대부들이 있어요. 신진사대부들. 그 이색 제자들. 학원에서 나온 사람들. 메가스타디 제자들. 거기가 생겼구나 이제. 그렇죠. 네네. 이들이 과거에 응시해가지고 당연히 뭐 성적도 똑똑하신 좋아서 분들이니까 들어왔어. 일단 척결해야 될 게 누구죠, 대상이? 권문세족이죠. 그런데 사대부하고 신돈이 갈라서요. 전 이거 되게 싫어하는 모양인데 저도요. 일단 해결해야 될 건 권문세족이잖아요. 공공의 적이 있는데 둘이 갈라서 버린 거야. 왜? 이제 왜죠? 신돈이 잘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문세족 잘 이제 발라먹고 있었는데 신진사대부들은 그래도 중인데 가 돼버린 거죠. 이게 나중에 이이 때도 똑같은 현상이 생겨요. 이이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상심해가지고 불교에 잠깐 귀의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니네 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거 계속 씹거든요. 목적이 뭔지 이념적으로 좀 다르고 하는 건 누구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서로 그건 얘기하면서 좀 다르네. 네. 그런 걸 하면서 또 같이 할 건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사대부들이 신돈을 밀질 않는 거지. 힘을 안 보태는구나. 맞아요. 그럼 이게 아무리 공민왕이 신돈을 밀어줘도 힘이 충분히 실리진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신돈도 검문세족을 밀어내면서 신진사대부들을 이제 정치로 들어오게끔 힘을 실어준 건데 반대로 신진사대부들은 신돈한테 힘을 안 준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돈이 역모를 했다?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식이 돼버려요. 부귀영화를 누렸다? 뭐 왕이 되려 한다. 관직을 다 사고 팔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실일까? 그렇죠. 그건 물음표. 물음표인 거죠. 네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다시 권문세족이 컴백을 해요. 와중을 틈타서. 이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잠깐 가도 될까요? 김영삼하고 김대중이 갈라서 버리죠. 결국은 노태우가 대통령. 네네. 단일화가 안 돼서. 국민들이 시위해가지고 겨우 그 당시 직선제 아니었는 체육관 선거였던 거지. 그때도요? 그런 때가 있었죠. 네. 네. 그때도 그때였군요. 예. 체육관 선거를 없애자고 국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6.29 선언이 되고 그러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해서 드디어 우리는 이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갈라서 버린 거지. 아니 가위바위보를 하든 동전던지기를 해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는데 그들은 그 생각을 안 했나 봐요. 1도 손해보기 싫으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번에 양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여기도 비슷해요. 이건 이유는 달랐을 거예요. 신돈의 이유도 달랐을 것이고 사대부들의 이유도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야 될 일은 개혁이잖아. 그렇죠.
개혁의 대상은 검은세족이잖아. 그럼 검은세족 해결하고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든 하면 되잖아. 공민왕이 신돈을 채용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여긴 잘못한 거야. 이때 어디에 손을 들어줬어요? 사대부요. 그래서 신돈을 다시 바로 죽였나요? 거의 바로 죽여요. 여기 뭐라고 나오냐 하면 검거 4일 만에 그냥 죽입니다. 뭔가 위협 인물로 느꼈나? 공민왕이? 그런 설도 있어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랬으면 그렇게 빨리 그럴 이유는 없죠. 그러면서 공민왕이 그 다음부터 완전히 주색에 빠지고 F4는 아니고 F6를 만들어가지고 예쁘장하게 생긴 남자애들을 해가지고 같이 놀아요. 노는데 후궁을 같이 겁탈도 하고 난리도 아니었대요. 본인이 겁탈하는 게 아니고 드라마를 보는 거야? 네. 더 이상 삶에 뭐가 없었구나. 네, 뭐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 근데 역시 이것도 조선실록에 적혀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이렇게 데리고 놀던 애들이 공민왕을 죽이는 건 맞아요. 같이 놀던 F4들을 데리고 네. 그들을 이제 후궁을 겁탈하라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후궁이 그 임신을 했어요. 그래? 그러면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하고 아빠 되는 사람 죽여야겠네? 걔가 죽어야 걔가 내 자식이 되니까. 아, 그렇지. 그렇게 그 말을 생각했구나. 듣고 그럼 우리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러네. 나 갑자기 내일 죽을 수도 있겠다 하고 F4들이 칼 들고 침소로 갑니다. 적혀있기로는. 그래서 본인들이 계획해서 살인을 한 게 아니고 우발적으로 욱해서 누구랑 비슷하다. 우발적. 근데 이게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제 갑자기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겠네요. 충분히. 그들은 침소에 드나드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니까. 공민왕이 생각이 짧았네. 알 순 없지만 하여튼 공민왕이 많이 판단력이 흐려진 건 맞는 것 같다. 근데 또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건 공민왕이 이때 나이가 좀 돼요. 젊지 않아요. 꽤 오래 왕위에 있었거든요. 후사가 없었어서. 맞아요. 그리고 개혁을 계속 시도했는데 뜻대로 되는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답했을 것이고 그 정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빠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흥선대원을 쳤는데 이번에는 외세가 들어와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러시아 공간으로 도망갔더니 러시아 애들도 똑같고 인달들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할 수 있는 게 없던 오히려 고종 황제가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제가 배운 역사를 사실로는 공감이 안 되는 건 아니나 일국의 왕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니면 도저히 못하겠으면 왕위를 넘겨주거나. 근데 또 그것도 안 해.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가 된 거예요? 그건 다음 시간에.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